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오늘도 또 힘차게 성공투자 기원. 힘이 너무 빠지신 거 아니세요? 요즘 컨디션 좀 안 좋으신가요? 다시 한번. 예, 성공투자 기원.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또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체크 포인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중국 한국게임 7종 서비스 허가, 중국 경제 재개 낙관룩 위축, 중국 외자판호 재개 한알령 풀리나. 네, 오늘은 중국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달라지면서 이 백지 시위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고요. 또 그 전에 한중 회담을 좀 하더니 또 미국 쪽에서 계속 좀 압박을 하니까 우리나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미들이 나오고 있죠. 영화, 드라마 차례로 좀 해제할 것 같은 분위기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인 중국 쪽의 게임 외자판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의 사실 최대 이슈가 아닐까 싶고 오늘 두 분이 다 이 코멘트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1년 6개월 만에 중국이 외자판호를 재개하면서 많은 외자판호를 발급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7종 한국게임 서비스 허가, 이게 오늘장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모멘텀을 딱히 다른 모멘텀 찾기 힘든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이제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넥슨하고 넷마블 그리고 이제 스마일게이트, 엠픽셀 이런 쪽인데 뭐 그런 쪽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게임사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이제 뭔가 좀 컴투스도 지금 이제 판호 받아놓은 게 있고 그리고 펄어비스도 지금 중국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전반적으로 좀 게임 쪽에 뭔가 좀 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넷마블 차트 보시면은 한참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 바닥권에 있죠.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있었기 때문에 두 달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좀 비축이 좀 돼 있다 싶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싶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많이 내려와 있죠. 한참 내려오는 중이라서 급하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럼 한번 또 조정은 좀 받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닥은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게임 쪽에, 신작 모멘텀들이 뭐 지난번에 뭐 부각이 좀 되는 듯 하다가, 위메이드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져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 이번에 그 판호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게임 쪽에 이제 좀 바닥을 좀 잡게 만드는, 매기를 좀 들게 하는 요소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게임 쪽에서 뭔가 풀린다면은 중국 쪽에서는 부인하긴 했었지만은 드라마나 다른 컨텐츠 관련해서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게임과 함께 드라마 컨텐츠 쪽하고 그리고 엔터주들도 혹시 움직이는지 오늘 아침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는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종목별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위메이드 그룹 쪽에는 아직도 좀 불안하게 보고 있고요. 다른 쪽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쪽 이슈는 소화가 좀 된 것 같고, 이제는 다시 또 이제 신작 모멘텀이라든가 또 이런 중국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들을 만한 시기는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들어서 크게 하락을 했죠. 올해 연중으로 하락률이 60%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하락률이 반토막 이상 뭐 그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한 가운데 이런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다는 점에서 오늘 주목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최원재 전문가도 오늘 체크 포인트로 꼽아주셨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 보고요. 중국 외자판호 재개 한알령 풀리나. 전문가님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게임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앞으로 더 풀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국산 게임, 국내 게임 이제 7종에 대해서 외자판호 발표했는데요. 판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 이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입니다. 이게 발급받지 않으면은 게임을 할 수 없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이 외자판호를 발급한 건 지난해 이제 7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죠. 그런데 대규모 판호 발급은 굉장히 좀 우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 지난 5년간 외자 판호 발급한 건수보다
이번에 7종을 국내 게임 업체에 발급한 거는 더 많은 숫자인데요. 외자 판호를 국내 게임사에 이제 그렇게 발급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좀 한한령에 대한 게 지금 풀릴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넷마블사에서 한 그런 게임 발급받은 게 한 3종 정도 되고요. 넥슨에서 발급받은 게 1종. 나머지 2 회사는 지금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드라마 콘텐츠 업계, 영화 제작사 쪽에서도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넷마블, 펄어비스, 넥슨 게임즈, 컴투스, 게임 업체들은 이 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업체 중에서는 에이스토리,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 컨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업체들 많은데 대표적인 거 이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3분기에도 영업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늦춰지고 있다. 하지만 신작을 꽤 발표하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주가도 다른 게임 업체 대비 조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 성장주, 게임주가 그쪽에 범주에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국내 주식까지 같이 안 좋은 모습, 더군다나 위메이드까지 악재까지 겹치면서 조금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없었는데,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기술 전문가님도 얘기했지만 위메이드 이외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해 봐도 괜찮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컨텐츠 업체, 엔터 업체는 계속적으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내년 상반기 때까지도 어떤 이런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적어도 1분기까지는 빠지면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는 자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이스토리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21선 깨고 내려가는데 어제 윗골이 좀 달렸는데, 물론 여기보다 밑으로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윗골이 달린 밑에서부터는 저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봐야 되는데 다른 게임주 대비 낙폭은 적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기로는 내일이죠. 지금 넷플릭스 더 글로리, 송혜교 주연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개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 컨텐츠가, 이 드라마가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버티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 업체들도 조금,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버티면은 저는 매수는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빠지면은 단기적인 시나리오 매매, 더글로리 통해서 그거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글로리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이군요. 네. 네, 송혜교의 복수극 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연애물만 찍다가 또 복수극으로 연기 변신을 한다고 하니까, 또 스토리가 좋으면 또 요즘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좋은 스토리에 또 좋은 연기를 펼쳐주게 될지, 스튜디오 드래곤의 또 기대감과 향후 시청률 관련해서 또 주가의 반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게임, 드라마, 영화, 엔터, 웹툰주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이쪽에서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한 질문 조금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마 또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위메이드가 지금은 블록체인 그 생태계가 이제 좀 파괴된다. 위믹스의 그 상장 폐지 이슈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따른 실망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위메이드는 게임사입니다. 신작 게임 같은 것들로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들 가운데서 내년에는 중국 게임 한류 1세대인 미르 IP를 활용해서 미르 IP의 글로벌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의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그 위메이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작 모멘텀이 이제 한 번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반등은 나올 걸로 봐요. 반등은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상방을 또 제한한 요소는 여전히 이제 이믹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상방은 여전히 좀 제한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건이 법적으로 해결이 좀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믹스 코인 자체를 해외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래를 할 수 있든지, 또는 이제 그 해외에 지금 이제 거래소, 그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요즘에 이제 그 노이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치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얘기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아마 상방이 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위믹스 후보는 신장 모멘텀이 있으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매물을 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불안한 요소다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하방 위험이 얼마나 클까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하방 위험과 관련돼서는 뭐 새롭게 나올 만한 이슈는 이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하방 위험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좀 막힌 정도의 상당한 좀 이제 좀 박스권 그리는 게 오랜 기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 위메이드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하루에 이거를요? 뭐 10%씩 오른 날도 있었는데 그때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악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관점.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할지가 궁금하죠. 저는 상승은 당분간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게임들도 오를 때 같이 조금 오를 수는 있는데 이제는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 게임 업계의 시세를, 게임 업종의 시세를 주도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통의 강자들로 좀 눈을 다시 돌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메이드도 오래된 업체이긴 한데 이제 뭐 P2E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상당 부분 사그라졌고 주가가 10년 만에 이렇게 뻥튀기가 돼 있었잖아요. 뭐 24만 5천 원까지 갔는데 그렇게 본다면 상당 부분 기간 조정, 뭐 어느 정도 하락은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작이 어떤 게 나오면서 실적이 어떻게 잡히는가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반응을 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본다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걸 접근한다 그런 것도 저는 뭐 차라리 다른 쪽에서 다른 게임 업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기억에서 좀 잊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중국이 외자 판호를 재개했습니다. 44종의 외자 게임의 판호 발급이 나왔고요. 국산 게임 7종입니다. 넷마블 3종, 스마일게이트 2종, 넥슨, 메이플스토리 M, 엠픽셀의 그랑사가 같은 게임들 7종이 이번에 외자 판호 발급을 받았습니다. 중국 쪽에서 한한령 해제에 군부를 떼고 있다는 점 모멘텀으로 봤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중국 경제재계 낙관론 위축입니다. 양날의 검인 부분에서 좀 비관론에 또 간밤에 치우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려 계속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난밤에 이제 그 유가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하락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개방이 되게 되면은 원유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로 유가가 사실 좀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생각보다 확진자 수가 지금 많게 되면서 이거가 실제로 경제 효과로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뭔가 좀 희석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뉴스도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입국자도 PCR 검사하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PCR 검사할 계획인가 봐요.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조금 희석이 되면서 어쩌면은 요 근래에 많이 올라왔던 중국 관련주들 좀 매물을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다 매물을 맞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그러면 이 모멘텀이 이제 사라졌느냐? 저는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중국발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뭐 조정이 좀 들어오고 물론 뭐 하루 만에 조정이 끝나고 이러진 않겠죠. 뭐 한 며칠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중국의 경제 재개 그리고 뭔가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하방을 지지한 요소가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은 내년도 1분기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보고 있고 요번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 구간이 될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번에 많이 움직였던 화장품이라든가 뭐 카지노 면세점 할 거 없이 중국 관련주들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리오프닝주 기다렸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다가 저가에 잘 또 담는 전략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코로나 확산 수혜주까지 오늘 장의 흐름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